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2024년 관제인 연수에서 공부했던 최신 판례, 최신이지만 좀 지난 판례도 있습니다만 중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 도산 판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채권자 취소소송 계속 시 수계.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 다음에 일반 소송과 도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변호사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갑자기 내가 진행하는 사건이 원고든 피고든 파산 선고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6조 1항, 2항, 347조 1항에 의하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 수개한다가 아닙니다. 수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제인이 소송 수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소송 절차를 수개할 파산관제인이 법률상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렇죠?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규정을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239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및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 절차가 해지되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 절차를 다시 수개합니다. 이게 이제 해지라는 거는 파산 절차가 이제 폐지 내지 폐지를 말합니다. 폐지. 아니면 폐지죠. 폐지. 여기서는 채무자 회생법 406조 채권자 취소소송 등의 중단. 민법 406조 1항이나 신탁법 8조에 따라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 절차는 수개 또는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 채무자회생법 공교롭게도 406조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 중단이. 사행위는 406조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문 외우기가 좀 좋죠. 채무자회생법 406조, 민법 406조. 347조 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아까 347조 1항이 뭐였습니까? 수개였죠, 수개. 이거 수개, 소송 수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상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 제33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파산관제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464조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개.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개하여야 한다. 소송 절차의 중단 59조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 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리. 파산 선고에 따른 소송의 중단 수개.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은 어떤가요?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이건 중단 즉시 파산관제인이나 상대방이 수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 이거는 중단 후 일단 채권 조사 결과를 기다려 이 채권에 관한 소송만 수개가 가능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 채권자 대익소송. 중단 즉시 수개가 가능합니다. 파산 재단과 관계없는 소송.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일반인들이 잘 알게 내가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근데 피고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파산 선고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서 중단시킨 다음에 그 파산 절차에서 채권 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만약에
파산 채권에서 관제인이 채권을 다 시인하면 이 소송은 그냥 취하하면 됩니다. 취하 안 하면 그냥 판사는 각하시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소송. 전형적인 게 이제 뭐 파산 재단의 어떤 물건 갖고 싸우는 거죠. 채무자하고 이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물건을 인도를 구하는 소송. 이런 경우는 즉시 수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개 신청은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수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변론 종결 중 파산 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법합니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에는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 경과에 소송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는 수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수개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대리 있더라도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요. 소송 대리 있는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민사소송법 제238조의 규정은 파산 선고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송과 함께 배당이의 소송을 원상회복 방법으로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송 없이 일반적인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수개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결정이 나옵니다. 참고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의미에서 2017마 5292 워낙 유명한 판례죠. 채무자회생법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제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죠. 406조, 347조에. 이러한 규정은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대의 소송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 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제인에 속하고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과 채권자 대의 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 2017-205073 채권자 취소송 수개 후 관할 항소심에서 수개한 경우 파산관제인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하여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 취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 계속 법원이 아니라면 그 법원은 관할 법원인 파산 계속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이제 파산 선고가 됐는데 장흥지원이나 목포지원에서 사행위 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러면 그 사행위 소속 중인 장흥지원과 목포지원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로 사건을 이송해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의 이 관할 규정의 문헌과 취지, 채권자 취소송과 부인 소송의 관계, 소송이 진행 제도에 따라 기대 가능한 절차상의 편익 등을 종합해보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벌써 2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소송을 수개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소송을 심리 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송을 안 한다. 2심에서 채권자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소송을 수기하더라도 이송은 안 한다. 그렇죠? 대개 보면 이제 이 항소심 법원이 고등법원일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같은 지방법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됐는데 그 1심이 목포지원 혹은 장흥지원에서 이제 결과가 났는데 진 사람이 항소를 했습니다. 목포나 장흥에서 항소를 하면 어디로 가죠? 광주지방법원으로 가죠. 광주지방법원 민사부로 항소가 답니다. 물론 금액이 큰 거는 어디로 가죠? 광주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 항소부나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일 때 파산 선고가 됐다.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 났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수개를 할 필요가, 수개는 하되 뭐 같은 광주지방법원이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 거를 광주지방법원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6년 7월 29일 2015-33656 판결을 보겠습니다. 채권자 취소소송 수개 시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의 중단 및 파산 관제인이 소송 수개를 규정한 채무재생법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 채권자가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을 파산 관제인이 수개하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 취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 관제인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 취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8년 이거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 후 채권자에 의한 사행의 취소송 및 관제인이 수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제인이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고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 채권자가 개별적 강제 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채권자가 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 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파산 관제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개한 다음 청구 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파산 관제인이 수개한 소송이 부적법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 수개 후 교환적으로 변경된 부인의 소마저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파산 선고 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비록 부적법하더라도 파산 관제인이 수개를 허용을 한 판례가 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년 6월 15일 2017-289828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 제기 후 소장 부분 송달 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었습니다. 당연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름 채무자가 아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위 대법원 2017-26519 이 판결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합하지 않다. 파산 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만약 그 숫장 부분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 관제인의 소송 수개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하여튼 송달 전입니다. 이거는 송달 전. 그렇죠? 송달 전.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하고 비슷하게 봤습니다. 송달되기 전에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거죠.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송달 전에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거. 이런 경우는 관제인이 소송 수개 역시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 수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사행이 소송 수개와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마 뭐 면접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4년, 3년 전에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